대답 잘 해야죠 뭐. 안녕하세요. 비바스테이션 구독자 여러분, 저는 싱가포르 조기 유학 전문 싱가루 유학의 송하준 팀장입니다. 제가 명칭하고 있는 국제학교의 의미는 외국인 학생들이 공부를 하거나 외국인 선생님들이 공부를 가르치거나 혹은 외국에 있는 학교가 아닌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택을 해서 공부하는 커리큘럼 자체가 외국의 커리큘럼을 오프하는 학교를 저는 국제학교로 칭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제학교와 한국 일반 학교의 그 수업 분위기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질문의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선생님들께서 질문을 하신다면 당연히 답변을 원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싱가포르에서도 당연히 국제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기본적으로 원하실 겁니다. 다만 학생이 오답을 말했을 때 선생님은 왜 이 학생이 이 결론에 도달했는지 선생님의 개별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실 때도 있고요. 아니면 반 전체적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공부한 친구들은 다른 학생들과 좀 다른 면이 생기는데요. 아이들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이것을 대답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건 사실 학생들마다 당연히 성격의 차이도 있겠지만 이 학생이 학창시절 때 어떤 교육 환경에서 공부했는지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장 큰 특징이 교과서의 활용 여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수능을 끝나고 수능 만점자나 고득점자를 인터뷰했을 때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라는 말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한국에서는 교과서가 중심이 돼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교과서는 약간 참고서 느낌으로 사용이 되고요. 선생님마다 그 수업에 활용되는 PPT 자료라든지 유인물을 모두 다 만들어 오십니다. 따라서 선생님들마다 당연히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과학을 배워도 어떤 선생님은 또 더 재밌을 수도 있고요. 어떤 선생님은 좀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각자의 개성이 들어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학교라는 공간 자체가 아이들의 경쟁 심리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그게 외국의 자유로운 분위기나 자유로운 커리큘럼이라고 하더라도 학생들 간에 당연히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고 당연히 그 둘 사이 간의 경쟁 의식도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한국 학생들보다 외국 친구들이 조금 더 많이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크게 없다는 게 좀 차이인 것 같습니다. 국제학교들의 경우 코어 커리큘럼 액티비티라고 해서 일명 CCA라고 불리는 방과 활동이 있습니다. 방과 활동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은 학교는 방과 활동이 50개, 많게는 200개 이상 되는 많은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대부분 선택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구성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예체능 활동도 많이 있지만 그 외에 봉사라든지 리더십 프로그램 혹은 이제 학생들 간에 모여서 모의 유행 같은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서 혹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이 방과 활동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CCA 같은 경우도 국제학교에 자랑할 만한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ESL 프로그램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ESL 프로그램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거나 모국어 수준이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초부터 탄탄하게 영어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한국에서 공부한 친구들이 영어를 모국어 수준까지 하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또한 주재원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발령이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학 준비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갑자기 영어가 모국어인 친구들 같이 수업을 듣게 된다면 굉장히 적응하기 힘들게 되는데요. 이런 친구들이 처음에 적응을 잘하기 위한 프로그램, 또한 영어를 기초부터 잘 배우기 위한 프로그램이 ESL 프로그램입니다. 당연히 국제학교 학생도 과외를 받습니다. 다만 한국처럼 살인적으로 받진 않죠.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세 가지 부류로 이제 국제학교 학생들의 과외 패턴을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류는 더 잘하고 싶은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100점 만점에 90점 받고 있지만 학생 본인이 95점을 맞고 싶을 때 과외를 선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부류는 국제학교는 한국 학교와 다르게 유급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유급이란 특정 과목에서 제가 일정 점수를 맞지 못한다면 그 과목 이수를 저희가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 학생들이 방학에 온라인 코스로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요. 혹은 한 학년이 이제 유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 듣는 친구들이 두 번째 부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하는 과외입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대부분 국제학교는 IB 커리큘럼을 오프하고 있고요. 또한 몇몇 국제학교는 미국계 커리큘럼인 SAT와 AP를 오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IB 과목당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과외를 하는 친구도 있고요. 또한 미국에 있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SAT나 AP를 학원에서 혹은 과외를 통해서 공부한 친구도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급식을 하고 있는데요. 외국 같은 경우는 저학년 친구들은 부모님이 이전에 프리오더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 다음날 혹은 다음 주에 먹을 메뉴를 미리 지정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는 부모님들이 지정한 메뉴를 저학년 친구들한테 제공을 해주게 되고요. 학생들이 점점 고학년이 되게 된다면 자신이 원하는 메뉴를 학교에서 선택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먹게 됩니다. 점심 비용 같은 경우는 음료를 포함해서 싱가포르 달러 약 7에서 8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 한 5, 6천 원 정도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메뉴를 먹기 때문에 아무래도 음식에 대한 만족도는 높습니다. 싱가포르이 사실 학비가 싼 나라는 아닙니다. 학비가 고학년으로 가게 되면 1년에 4만 불, 약 한 3,700만 원 정도로 굉장히 비싼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숙사가 잘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싱가포르는 유학의 행선지로 많이 선택되는 국가이기도 하지만 다국적급의 헤드오피스가 대부분 싱가포르에 있기 때문에 주재원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재원이라고 하면 부모님이 같이 나가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굳이 기숙사를 오프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다만 학생들이 기숙사를 선택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좀 차이점이 있다면 그 학교에 집속된 그 학교 안에 있는 혹은 학교에서 관리하는 기숙사라기보다는 다른 학교의 기숙사를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공부한 친구들이 외국에 있는 대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1, 2, 3학년 내신도 관리를 해야 되고요. 또한 이제 수능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됩니다. 또한 저희는 한국어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공인된 어학 점수가 필요합니다. 학교들에 따라서 토플이나 IELTS 혹은 SAT나 AP를 원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과정을 고등학교 3학년 내신을 관리하면서 수능을 준비하면서 같이 준비한 건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다만 국제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된다면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커리큘럼, 그것도 영어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외 어학 성적을 준비할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처음에 가서 영어로 공부하는 건 힘들 수도 있겠지만 이 학교 공부만 잘해도 대학 갈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흔히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따라서 싱가포르 유학에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와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가져가시길 바랍니다.